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에 다룰 얘기는 우리 텔콘의 투자사 중 하나인 최근에 중요한 텔콘의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조금씩 받고 있는 에이비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에이비온 기사가 6월 4일 날 몇 가지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또 한번 이제 살짝 현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연일 상승 중인 텔콘의 투자 자산, 에이비온 이슈입니다. 코스닥 상장 이슈, 그리고 암 치료제 이슈 등을 살펴볼 겁니다. 자,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그동안 해온 자료들 중에서 이 자료에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2020년 11월 2일 거를 한번 볼게요. 에이비온이 66억 원을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 내년 상장, 2021년 상장을 앞두고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유레카 그리고 리코 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총 5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신영기, 강윤수 대상의 유상증자를 8억이고요. 8억을 포함했고요. 8월에도 70억 전환사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2020년 총 136억 원의 자금 조달을 했고요. 얘네들은 2014년 7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한 후로 코스닥 이전 상장 시도를 한 번을 했고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과의 합병 시도를 했었는데 예비 심사에서 또 실패를 했고요. 2020년 작년 초에 기술 특례 상장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중도에 또 철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최대 주주는 에이비온의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ST스타셋 헬스케어 조합 1호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요새는 좀 구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기사입니다. 자료입니다. 에이비온 항암제 후보물질 임상 1 이상을 FDA에 IND 신청을 했다.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 대상으로 하는 ABN401 임상 1 이상 IND 신청을 FDA에다가 했고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에 코스닥 이전 상장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FDA로부터 임상 1 이상을 승인을 받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11월 24일 날 IND 신청을 했고 그리고 21년 1월 5일 날 FDA 임상 1 이상 승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 대상으로 호주, 한국 임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른 표적항암제가 이제 개발되고 있지만 신독성 부작용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잘 안 되고 있었다고 하죠. 비소세포 폐암은. 근데 이 신독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ABN401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날 에이비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던 주가가 8,0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더 올랐죠. 2배 정도 더 올랐죠. 이때보다. 21년 2월 4일 한 달 정도 지나고 2월 4일 날 뭐 특허권 취득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21년 3월 8일 랩지노믹스가 또 에이비온에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3월 5일 날 올해 3월 5일 날 에이비온 보통주 25만 주를 20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1.9% 지분을 랩지노믹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5만 주예요.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로서 에이비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어요. 이때 FDA 임상 1 이상 승인을 받고 나서니까 얘네들은 좀 더 비싼 가격에 샀고요. 그리고 대신에 텔코는 더 전에 투자를 한 대신에 더 저렴하게 샀지만 좀 오래 기다렸죠. 근데 랩지노믹스는 FDA 승인이 난 걸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그 방식에 따른 차이죠. 그리고 뭐 코스닥 2년 상장 재추진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한 번 더 떴고 랩지노믹스는 글로벌 시장 항암제 출시를 위해서 동반 진단이 필수이고 진단 키트도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켈스의 지분 9.09%를 20억 원에 취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이제 제가 한 번 더 다뤘던 게 3월 5일 에이비온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텔콘 RF 제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59%에서 8.16%로 줄었다.
장 외에서 2월 22일 날 34만 주 정도를 주당 8,775원에 UN 시드 인 컴퍼니에다가 30억 원에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텔콘의 지분은 현재 한때는 뭐 150만 주, 170만 주 정도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14만 주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8.16%면 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는 여기 있죠. 2021년 4월 28일 AB원의 공시입니다. 이전 상장 공시로 해서 상장 예비심사 청구 신청서를 넣었다. 4월부터 영업일 보통 45일 정도 걸린대요. 심사기간이. 그래서 45일을 제가 쭉 계산을 해봤어요. 4월 28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월 첫째 주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7월 9일 정도가 되면 심사기간 45일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에 좀 뭐 기사가 뜰 수도 있고요. 혹은 날짜를 다 채운다고 하면 7월 9일도 좀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 정도에 AB원 이전 상장에 대한 예비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주주는 494만 7,942주이고 주요 주주가 104만 8천주, 이게 텔콘 지분이거든요. 7.3%, 지분율은 좀 더 줄었네요. 그리고 소액 주주가 48% 정도를 가지고 있고, 기타 주요 경영사항으로는 이전 상장 시기가 21년 8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잘 됐을 때의 경우겠죠. 혹은 그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분을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4월 29일 날 지분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나오죠. 3월 5일 텔콘 RF제약이 가지고 있는 수량이 114만 주 정도이다. 8.16%다. 지분율이 지금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자료는 104만 8천 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주식 114만 주는 10만 주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마 김지훈이나 그 텔콘의 대표이사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AB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포함한 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영기 AB원의 대표이사가 225만 주로 텔콘의 약 2배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ST스타셋이 382만 주 정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보여드릴 기사, 제일 마지막 기사 보시면은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빨리빨리 볼게요.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C매트 저해제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지금 임상 1, 2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FDA 임상을. 그래서 걔네들에 관한 어떤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 그 발표한 곳이 미국 임상종양학회다. 아스코. 네. 아스코와 에스모는 HLB 주주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임상종양학회로 항암제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 학회 중 하나가 미국에서 하는 아스코고, 그게 이제 연초에 보통 한다고 하고요. 연말에 에스모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라고 해요. 학회라고 해요. 여기에서 ABN401의 한국 그리고 호주 임상 1상 데이터를 살짝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탑라인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서 용량 증량해서 용량을 좀 늘려서 시험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 안전성을 확인했대요. 아까 앞에서 신장 독성이 위험하다고 했죠. 독성이. ABN401의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유효 약물 농도 구간 모두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경쟁 약물 대비 뛰어난 안전성이다. 다른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향후 발표할 유효성 평가 결과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피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장기간 약물 복용 중인 사례를 공개했다. 폐암 환자에서 이제 폐암 환자가 장기간 이 약을 복용 중인 사례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유효성 평가, 그러니까 이 약이 이 폐암에 대해 좀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에 대한 결과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내에 임상 2상 진입이 또 목표라고 합니다. 1, 2상을 동시에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1, 2상을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죠. 따로 신청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종양 크기 감소 그리고 성장 억제 사례가 추가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C메트 저해제는 참고로 간세포 성장 인자로 인해서 유발되는 암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라고 합니다. 최근 EGFR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저해제가, 그러니까 EGFR 저해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암 치료에 대한 내성 내성이 생기나 봐요. 이 EGFR 치료제는. 그래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C메트 저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분야에서 C메트 저해제가 요구되는 C메트 저해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1년에 25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대요. ABO는 타그리소처럼 상용화된 EGFR 표적 치료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용요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독성 문제로 인해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 단독 및 병용 시장 모두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탁월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외 제약사와 대규모 임상에 나서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인데 코넥스 거래 대금 1위가 에이비온이었다라고 합니다. 코넥스 거래 대금 1에서 3위가 1위가 에이비온으로 11억 6천만 원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 2위가 시그넷 EV 10억, 그리고 3위 라운테크가 8억 5천만 원. 시가총액 1, 3위는 에이비온은 안 들어가 있어요. 2위 아까 거래 대금 2위였던 시그넷 EV가 시가총액 3위인데 3,3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에이비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200억 정도 됩니다. 에이비온 주가는 그래서 금요일날 5.3%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원, 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지금 현재 가격이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텔콘 지분은 약 110만 주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은 한 180억 정도 되겠네요. 남은 지분이.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은 원금은 거의 회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천 몇백 원 정도의 평균 단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70, 18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꾸준히 조금씩 팔았습니다. 한 8천 원 정도의 꽤 높은 한 30-40% 정도 수익을 보고 좀 팔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10만 주 정도는 아마 쭉 가지고 가면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더 커지겠죠. 일반적으로는 더 오르니까.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비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스닥 상장 이슈, 그리고 암 치료제 이슈, 그리고 텔콘의 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일 상승 중입니다. 텔콘의 자산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안 듣는 이 새끼도 조만간 주가로 보답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